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에 이제 제임스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생을 막 이렇게 학교에서 맘대로 정원을 정해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한국처럼 이제 개원이가 막 있어서 개인 병원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그걸 이제 국가에서 다 컨트롤 하기 때문에 모든 병원이 이제 NHS 소속의 병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대생들도 내가 졸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NH 소속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대생의 수를 필요한 그렇게 의사의 수를 감안을 해서 의대를 매년 뽑는 수가 정해진 거고, 그래서 올해는 7,500명의 의대생 정원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 외국인의 비율은 또 다른 게, 왜냐면 영국 정부에서도 이제 이 학생들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영국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외국인은 또 그 7,500명 중에 7.5%만 외국인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4%로 정해놓을 수도 있고, 좀 많은 학교는 8%, 9%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전체 수에 대해서는 한 7.5% 정도만 외국인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A레벨을 하든 뭐를 하던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의대생을 만약에 200명 뽑았다라고 하면은 7.5%밖에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자리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들어가기 어려운 의대가 외국인으로서는 더 자리가 좁기 때문에, 뽑는 정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의대 같은 경우는 A레벨을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영국 대학은 5개를 쓸 수 있도록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의대 같은 경우는 4개.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만 내가 이제 A레벨을 한 경우에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 소개드리는 이 파운데이션은 그렇게 유카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의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유클란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랑카셔라고 하는 대학교랑 파트너를 맺어서 이 대학에 가고자 하는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의대 파운데이션을 1년 동안 공부를 시키고, 거기서 학생을 이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파운데이션을 하고 여러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학교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랑카셔는 여기 지도 보시면 이게 이제 전반, 저기 끝까지가 영국 지도예요. 그래서 한국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도시에 있는 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신 리버풀이나 맨체스터에서는 기차로 한 50분 정도 북쪽으로 더 떨어져 있는 학교고요. 또 여기는 이제 졸업생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서부 지역에서는 그 취업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비율을 자랑하고 있고, 도시 자체가 좀 작고 북쪽에 있기 때문에 생활비라든지 기숙사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이 가는 거는 이 유클란이라고 하는 과정이고, MBBS라는 말을 계속 들으실 건데, MBBS는 그냥 의대를 MBBS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가 아주 그렇게 오래된 의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2015년에 처음으로 이 학과를 개설을 했고, 조금 이 히스토리를 이해하시는 게 조금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까 그 북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 쪽을 사람들이 좀 더 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살고 싶어 하고 이제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북쪽은 좀 춥기도 하고 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런던이나 남쪽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인구는 적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런 전문직들이 런던이나 남부 지역을 선호를 해서 약간 의사 수가, 병원은 많이 있고 인구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의사 수가 부족한 현상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권에서 의사 자격을 딴 사람들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NHS 병원에서 일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이 지역에 의대를 만들어서 좀 외국인을 많이 뽑자. 그럼 우리식으로 영국식으로 NHS에 맞는 그런 윤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좀 제대로
준비를 시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영국에 남아 있어도 어쨌든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혈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유클란이 MBBS 의대가 신설된 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최대 뭐 많아봤자 10% 평균적으로 7.5%만 외국인을 뽑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유클란 의대 같은 경우는 국제 학생을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90% 정도를 국제 학생으로 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거는 이제 영국 의사가 아니냐, 좀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모든 의대 같은 경우는 저기 위에 MSC라고 하는 그 메디컬 스쿨 카운슬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모두 인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스탠다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제 랭킹을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랭킹이 높기는 해요. 근데 의대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대를 또 순위를 매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또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서울대, 연대 이런 거를 이제 선호하는 게 나중에 이제 개업을 했을 때도 이제 그런 졸업장들을 뭐 병원에 해놓는다든지 이제 사람들도 서울대 의사 출신을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NHS 병원에 모두가 다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 졸업 출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국의 인식처럼. 그래서 영국에서 저 MBBS 과정을 땄다, 인가받은 학교에서 MBBS 학위를 땄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똑같이 옥스포드 의대를 나오던 유클란에서 의대를 나오던 그 수준을 다 맞춰서 졸업장을 땄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순위는 사실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으로서 영국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좀 그런 자리라든지 확률을 더 비교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NH 병원에서 일할 그런 의사를 양성하는 게 이 의대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윤리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정원에서 4% 5%밖에 안 되는 외국인을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랑은 다르게 여기는 모두가 국제학생 위주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영국 경험이 없다는 거를 학교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학년 때부터 병원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한 의대에서는 사실 병원 실습이 3학년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클란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그런 영국식의 그런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학년부터 그걸 조금 더 잘 적응을 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실습도 처음부터 조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의대는 거의 5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센트럴 랑카셔 대학의 MBBS 과정도 5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년 학비는 45,000파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환율로 치면은 6천만 원 정도, 1,5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6천만 원의 학비가 소요되고요. 또 이제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게 학생들 기숙사비, 생활비가 될 텐데, 그거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스턴이라는 도시가 런던이랑 비교했을 때 생활비가 한 60%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비나 기숙사비는 이제 다른 도시, 대도시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좀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을 한 7,500에서 8천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학생들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와 있는데, 보시면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그냥 학교 수업 위주라고 하면은 이제 3학년부터는 수업반, 그다음에 병원에서의 실습반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학년인 5학년 때는 거의 이제 병원에서 모든 수업이 다 이루어진다, 실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센트럴 랑카셔 의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이 의대를 갈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일을 하셨을 텐데, 의대 파운데이션도 사실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 학생들이 여기서 잘 해서 결국은 의대를 가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의대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은 지금 다 국내에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내신이 3등급
합니다. 3.0등급까지 저희가 학생들 선발하고 있고요. 화학이랑 생물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부 조건이 있고, 근데 뭐 나는 예를 들어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를 나와서 내신 3등급이 안 된다라는 경우에는 수능 성적으로 저희가 어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3등급 대 정도 성적을 갖고 오시면은 일단 이제 서류 심사로 이제 지원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영어는 라고 해서 요거는 아마 지금은 감이 없으실 텐데, 파운데이션에서 보통 다른 전공을 갔을 때 보통 요구하는 점수가 4.5에서 5.0 정도 돼요. 근데 의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6.0을 처음부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거의 웬만한 대학교 학부 다이렉트로 들어갈 때 요구하는 수준인데, 의대는 나중에 학부에 갈 때 7.0까지 웬만한 석사 수준의 그런 영어 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때도 6.0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맞춰줘야 되는 그런 조건인데, 기타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학업계획서를 낼 건데, 학업계획서는 내가 왜 의대를 공부하고 싶은지, 내가 왜 영국에서 이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의 학업계획서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인터뷰에서 굉장히 큰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없거든요. 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할 때 인터뷰를 보는데, 이 인터뷰는 사실 여기서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건 이미 아카데믹에서 검토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인터뷰는 이 학생이 얼마나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리서치를 했는지,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건지를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메디컬 관련 봉사활동과 인턴십이 필요한 게, 이런 거를 한 번도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봉사활동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인턴십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학생은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국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메디컬 관련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기간이 길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어요. 그리고 뭐 어디서 도장을 받아오고 한국식으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 설명한 만큼 뭐 짧게는 3개월부터 길으면 길수록 좋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막 큰 일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이나 지인 중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거기서 리셉션 일을 돕는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이제 환자랑 접촉할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의사가 되고 싶은 거를 결심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봉사활동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입학에도 이 영어 인터뷰가 추가가 될 거예요. 혹시 인터뷰 한번 보실래요? 제가 모의 인터뷰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진짜요?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히기는 네,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제가 제임스 씨한테 부탁 지금 드려놨거든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딱 모의 인터뷰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실제로 지원하시면 그때 진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게 없다라고 해도 이제 늦지 않은 게, 어쨌든 입학은 9월, 매년 9월에 시작을 하니까 지금부터 6개월 넘게 준비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잘 조금 준비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인터뷰, 의대는 이제 거의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학생이 의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동정심을 갖고 있다든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그거는 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은 의대 파운데이션은 의대 입학이 9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1년 전 9월, 매년 9월에 학사 일정 시작하고요. 파운데이션 학비는 그 본과 학비보다는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2만 파운드로 3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생활비, 기숙사비 포함해서 1년에 4,500만 원 정도로 예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파운데이션 모듈은 이렇게 4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영어, 생물, 화학, 수학, 이렇게 4가지 과목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임스 씨가 인터뷰가 개런티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해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그때 의대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12명인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학생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의대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인터뷰를 개런티 해드렸는데 저희가 횟수가 점점 지나면서 진학률도 좋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올해 9월 같은 경우는 68명의 학생이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68명을 다 인터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이 추가가 된 게 이 아카데믹 모듈에서 성적을 어쨌든 인터뷰를 통과하더라도 파이널 시험에서 모든 모듈에서 70% 이상을 넘어야지 의대는 어차피 입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목 성적이 되는 학생들을 먼저 걸러서 인터뷰를 보는 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는 무조건 둘 다 맞춰줘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아카데믹이 이제 아무리 인터뷰를 개런티를 받아서 통과를 했다라고 해도 파이널 성적에서 50%밖에 못 맞췄다든지 성적이 70이 안 내게 되면 어차피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라고 하는 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식의 100점 만점에 70점, 뭐 수미한가로 했을 때 미 수준은 아니고요. 영국에서 70%라고 하는 거는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그렇게로 성적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언제 5월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은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학교 맨날 가는 파운데이션 그 과정이 끝나고 과정 동안에 5월에 파이널 시험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뷰는 이제 5월에 파이널 시험을 보면은 2, 3주 정도 되면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나오면 6월에 의대 인터뷰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리서치를 해보시면은 다이렉트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의대 인터뷰가 1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국제 학생들은 또 거기서 불리할 수가 있는 게 인터뷰를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9월에 파운데이션 시작해서 거의 한 8개월, 9개월을 영국에 있으면서 영어도 더 늘릴 수 있고 준비도 더 많이 해서 6월 초에 인터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좀 더 좀 탄탄히 하게 해서 인터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7.0, 저건 한 석사 수준 정도 되는 성적인데 당연히 이제 영어는 기본으로 잘 해야 되니까 저렇게 높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는 다른 의대 같은 경우는 UKCAT이라든지 BMAT이라는 그런 한국으로 말하자면 뭐 적성 검사 같은 시험이 있는데 여기 센트럴 랑카셔 의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준비는 따로 하실 거 없이 성적이랑 인터뷰, 영어 그것만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UKCAT이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학생은 성적이 90몇 프로가 나왔어요. 영어도 엄청 잘해요. 그 MMI 인터뷰도 통과했어. 근데 UKCAT이 통과가 안 돼서 의대를 못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UKCAT이나 이름이 바뀌었으면 UKC인데 UKC나 BMAT을 없이도 의대를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의대 파운데이션 진학 결과 보시면은 67%의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에 초대받은 학생들, 아까 성적이 70%가 돼서 인터뷰에 초대가 된 학생들의 85%가 인터뷰를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5%는 굉장히 높은 게 보통 의대 인터뷰 같은 경우는 패스율이 50%도 안 돼요. 그래서 85%는 굉장히 높은 인터뷰 패스율을 기록을 한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파운데이션을 해서 올해 9월에 이 의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25명의 학생이 영국 의대, 유클란의 MBBS 영국 의대로 진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적이 안 되거나 인터뷰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 학생들 중에 5명은 RCSI라고 해서 아일랜드에 있는 의대로 진학을 했고요. 한 명은 이제 그 그레나다 의대라고 그 캐리비안해에 있는 미국 의대에 그래서 거기로 그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학생들 다양하게 이제 국적 보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사우스 코리안이 3명 있고 캐네디안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은 사실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학생이어서 저 학생까지 포함해서 한국 국적 학생 4명이 영국 의대로 진학을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명 학생은 여기 보시면은 이 학생은 성적 굉장히 잘 받았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카데믹은 굉장히 좀 쉬워하기는 했어요. 이미 대학교를 4년제를 졸업을 하고 영국 의대에 도전하겠다고 해서 의대 파운데이션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아카데믹은 굉장히 다른 학생 도와줄 정도로 잘 준비가 된 학생인데 약간 영어에서 좀 많이 힘들어했고 이제 그게 아쉽게도 인터뷰까지 이어져서 인터뷰에 초대는 됐어요. 당연히 아카데미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인터뷰에서는 통과를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아일랜드에 있는 의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게 이 파운데이션이 다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아까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만 그냥 받고 내가 시험을 패스만 한다고 해서 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조건들을 잘 맞춰야지 갈 수 있는 거여서 100% 진학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백업 옵션으로 해서 다른 의대랑도 파트너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아일랜드에 있는 RCSI라고 하는 이제 국제 의대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카리브 그레나다 섬에 있는 이제 세인주지 유니버시티라고 거의 이제 미국 의사 되는 그런 학교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RCSI 이제 진학하는 방법 설명 이제 드렸는데 영어도 조금 낮은 편이고 인터뷰도 조금 더 수월한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인조지 의대 같은 경우도 성적은 비슷하지만 이제 영어가 더 낮은 편이어서 이렇게 다른 옵션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성적은 70%가 돼야지 어느 의대든 꼭 영국 의대가 아니더라도 아일랜드든 캐리브해든 갈 수 있는데 성적이 70%가 안 됐을 때는 다른 루트로 이제 가셔야 돼요. 그때는 다행히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다른 루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는 저기 MPAS라고 해서 그 Physician Associate Studies라고 하는 전공인데 요거는 영국 대학은 웬만하면 다 3년 과정인데 요건 4년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진 학위로서 이건 어떻게 한국에는 사실 없는 직업이기는 한데 요 전공을 하고 나서의 취업은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의사는 아니어서 자기가 이제 자율성을 갖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지만 의사를 보조해서 간호사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국에서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간호사라든지 약간 의료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부족한 직군 중에 사실 하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베이컨시가 저 직업군에 대해서 한 200개 정도 자리가 있는데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 전망으로 봤을 때 내가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저 공부를 하면은 취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엠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약대예요. 그래서 내가 의대를 못 갔다라고 하면은 성적은 60%를 받았다라고 한 경우에는 유클란에 있는 약대 또 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지오테라피는 이제 물리치료도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그다음에 필요한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여서 이것도 거의 취업은 100%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리치료 전공으로도 가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치의생사 아니면 뭐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뭐 헬스 사이언스, 메디컬 사이언스 등 이제 의료 관련 전공으로는 파운데이션 패스만 하면은 이제 진학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운데이션 통해서 영국 의대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더 이어지시긴 할 건데 혹시 입학 방법이라든지 좀 더 자세한 파운데이션 과정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미나 끝나고 개별 상담. 네, 개별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대 세미나 왔는데 왜 다른 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되게 오히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만 봤는데 의대를 못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백업 플랜이 필요한데 이 유클란 MBBS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갈 수 있고 영국 의대를 못 가면 다른 의대도 갈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것까지 백업 플랜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